연산자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일단은 식과 문에 대해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과 문, 식과 명령문. 제 강의에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익스프레션을 나타냅니다. 즉, 데이터와 연산자를 묶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A 더하기 B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식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어로 스테이트먼트는 하나의 완성된 식이고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하나의 명령문을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미콜론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공문, empty 문, 공문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연산자는 프로그래밍 언어 공통입니다. 특히 C 패밀리라고 제가 발음하는데 C 언어 계열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즉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등등의 C 언어 계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산자를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의 언어, 현재 화면에 보이는 언어 중에서 하나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연산자는 다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연산자, 오퍼레이터는요. 연산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 즉 연산 작업이라고 하죠. 연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연산자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연산자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항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단항 연산자, 2항 연산자, 3항 연산자로 구분이 됩니다. 단항 연산자는 한 개의 항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어떤 오퍼랜드 앞에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는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어떤 연산자 앞뒤로 P 연산자가 오는 형태입니다. 3항 연산자는 항이 3개이고요. 3개의 항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즉 어떤 식이 나오고 그 식이 참이면 첫 번째 값을 반환,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을 반환하는 형태대로 3항 연산자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연산자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퀄 연산자, 관계 연산자, 조건 연산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산술 연산자, 할당 연산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항 연산자에서는 부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기호 하나, 마이너스 기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부호 연산자는 현재 숫자형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플러스 1을 곱해준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단지 표식만 해줄 뿐이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연산자는 현재 어떤 숫자형 데이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서로 반전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부호 연산자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연산자 중에서 역시 가장 많이 쓰는 연산자 중에 하나일 정도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 줘야 될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메틱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주는 게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슬래시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얘는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줘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이렇게 5가지 연산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A에서 B를 더하고자 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 하면 되는 거고요. A에서 B를 빼고자 한다. A-B. A에서 B를 곱하고자 한다. 별표, 스타, 에스터리스크 기호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요. A에서 B를 빼고 싶다. 아니요, 다시요. A에서 B를 나눠주고 싶다. 그럴 때는 슬래시 기호를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거랑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묶는 기능도 합니다.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죠. 어떤 문자열을 묶어주는 기능이 역시 플러스 연산자. 어떤 숫자 값이면 숫자 값을 더해주는 거고, 문자열이 포함되면 문자열과 문자열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플러스 연산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덧셈, 마이너스 기호는 뺄셈, 곱하기 기호는 곱셈, 슬래시 기호는 나눗셈,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술 연산자의 사용 예를 보면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퍼센트까지. 연결 연산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샵은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문자열과 숫자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이란 문자열과 1234를 더하기 연산자로 더해주면 안녕 1234, 안녕 1234로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 즉 더하기를 사용해서 문자열과 숫자 등을 더하고자 한다. 그거에 대한 사용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헬로우 문자열과 월드 문자열을 더하게 한다. 그러면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서 헬로우 월드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 문자열 더하기 공백 문자열 더하기 에브리온 하게 되면 하이 한 칸 띄고 에브리온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주는 거고요. 문제는 1, 2, 3 문자열과 4, 5, 6 문자열을 더한다. 그럴 때는 얘네들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얘예요. 1, 2, 3은 문자열이고요. 뒤에 오는 4, 5, 6은 456의 숫자 값입니다. 이런 경우는 더하기 연산자가 약간 고민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더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더하기 4, 5, 6 하게 되면 이 같은 경우는 실제 더하기 연산, 산술 연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말자. 정확하게 문자열이면 문자열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관리하고 숫자 값이면 숫자 값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